까요? 혹시 자료가 있나요? 안 없고 제 대본이랑 PPT만 있어요. 일단 다들 앞에서 열띤 스터디 해주셔가지고 조금 지치실 법도 한데 제 스터디도 사실 만들어가는 스터디라서 열심히 말씀해 주시고. 아니 왜 웃어요? 열심히 말이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화질이 좀 괜찮아요. 너무 잘 만드셨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불 하나 꺼. 네. 제가 할게요. 훈훈하구만. 할까요? 너무 어둡지 않으세요? 하나 더 괜찮아. 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네. 돼요? 이거 이런 그라 효과 어떻게 나와요? 요즘 PPT가 좋아져가지고 이 효과가 거기 그냥 자동으로 바로 있어요. 그 디자인, 어. PPT 디자인에. 그럼 검은색 사각형 한 2층까지 깔고 여기다 그라 넣는 거예요? 제가 안 넣었어요. 그 디자인에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 옆에 떠 그냥. PPT 그 템플릿으로요? 응. 다 그거예요. 아무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준호의 비건버거. 왜 그는 반쯤 남은 비건버거를 먹었을까의 발제를 맡은 김나연입니다. 오늘 발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절대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인 완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한 상태로 발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준호의 비건버거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비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지지보다는 반대의 입장이 많은 소수자의 영역이기도 하고 굉장히 저 말 자체로 부담감과 거부감을 일으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발제할 때는 다양한 담론이 오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사실 전 태어나서 꽤 여러 번 비건이 되려는 시도를 해봤는데 일단 중학생 때 한 번, 고등학생 때 한 번, 대학생 때 한 번, 그리고 작년 8월부터 다시 비건 지향을 시작했어요. 일단 고기를 저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고요. 저 진짜 아침에도 삼겹살 구워 먹을 만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작년 8월에 시작한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돌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살처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돼지를 죽이고 또 돼지를 똑같은 방식으로 기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기 섭취를 멈춰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첫 번째 채식 시도 중학생 때 했던 거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공장식 도축 시스템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냥 우연히 보고 안 먹어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비거니즘 정신이라는 걸 잘 몰랐고 그냥 고기를 못 먹겠어서 뭐 급식에 나온 햄을 빼먹는다던가 엄마랑 정육점을 지나가면 뭐 토할까봐 냄새를 참는다던가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참고 영화인 옥자를 다들 보셨나요? 다 보셨나요? 네, 옥자 한 장면인데 이제 고등학생 때 영화 옥자를 보고 이제 고3 때였거든요. 제가 2017년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6개월 넘게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그 자체가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그냥 난 평생 고기 안 먹어야지 이랬는데 6개월 있다가 보쌈 냄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고기를 그냥 그때부터 포기하고 막 먹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이 영화 한 편에 그 좋은 고기를 끊어내고 채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영화 자체가 지닌 힘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영화 감독이 돼야지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영화라면 응당 사회의 이런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영화를 많이 보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 사실 영화에 관심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옥자는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본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몇 번인지 물어봐. 최소 5번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전문은 제가 옥자로 사실 대학을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소서 6학종의 옥자의 얘기를 썼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약간 면접 보는 느낌으로.
저는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 옥자를 보고 공장식 도축 시스템의 윤리적인 문제를 알게 된 후 채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고작 2시간의 영화가 17년간의 식습관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제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미디어가 지닌 파급력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후 사회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들의 연대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라는 글을 이제 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 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 잘 쓰셨는데. 그쵸? 아, 이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첨삭도 하셨잖아요. 그쵸. 자수성적. 여튼 이게 중요한 게, 본질은 이게 아니라, 여기에 틀린 게 하나가 있는데, 틀린 거는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막 그런 옥자가 주는 감정 때문에 고기를 못 먹겠다였지, 비거니즘의 정신이나 막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신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무지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이때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이걸 깨달았던 사실을 모르고 또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래서 일단 발표에 앞서서 되게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낯선 인식이니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일단 채식주의자랑 비건은 엄연하게는 다른 사람이라고, 엄연하게? 그러니까 다른 분류인데, 채식주의자는 그런 식이, 먹는 거에만 집중이 돼서 육류 섭취, 동물성을 피하는 사람이고, 비건은 동물 그 자체의 존엄성을 인정해서 내가 인간이라서 더 우위에 있다. 이게 아니라 뭐 식습관부터 옷 입는 거나 화장하는 거나 전체적인 생활 습관에 동물에 대한 존엄을 인정하는 걸 비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플렉시테리언, 때에 따라서 채식을 하고 육식을 하는 플렉시테리언부터 베지, 세미베지, 페스코, 락토오버 이런 식으로 동물성을 얼마나 섭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옥자를 처음 봤을 때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이었던 것 같고, 8월부터 시작한 것도 육류를 많이 안 먹고 해산물이랑 우유는 먹는 이런 페스코 베지테리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 비건 지향을 하고 있고요. 네, 혹시 여기 개념에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 단계별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크게 해주시면 이렇게요? 그 글씨가 여기 화면에서 안 돼. 보여서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PPT 나가서 그냥 나가서 이렇게 확대를 네. 아, 제가 쇼 마침을 하면 되나요? 아, 네.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네, 이제 빨간색으로 갈수록 단계가. 좀 더 비건의 단계가 심해지는 거라고. 심해지는 거? 캡처해서 그냥 보여주세요. 네. 잠시만요. 나중에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아, 예. 네. 그러니까 1단계에 있는 프루테리언은 식물을 이렇게 우리가 따잖아요. 이렇게 찢고 어찌됐든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것조차 이제 프루테리언은 동물권을 넘어서 식물권을 생각해서 열매는 어찌됐든 떨어지는 그런 거니까 수확된 거, 이렇게 막 억지로 뗀 거 말고 자연스레 떨어진 과일들을 먹는 방식을 프루테리언이라고 하고, 사실 많은 분들은 이제 비건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요. 넘어가도 될까요? 일단 제가 이렇게 많은 단계 중에 완벽하진 못하지만 항상 그런 비거니즘이라는 용어를 모르고도 그러니까 제 몸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어렸을 때부터 태생적으로 동물을 좋아했고, 제가 사람이라서 우세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대신 좀 차이가 있었다면, 강아지는 먹으면 안 되고 소돼지는 먹어도 돼 라는 종차별적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발제 제목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사실 봉준호가 아카데미상이나 뭐 오스카상 뭐 갖가지 상을 휩쓸 때 한국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를 잘 못 느꼈어요. 그래서 한두 달 전부터 되게 천천히 그거 복습을 시작했는데, 뭐 여러분처럼 샤론 최가 얼마나 대단한 통역가인지를 넘어서
봉준호가 얼마나 위트 있게 말하는지 그런 명작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본 명언 모음이었는데요. 제가 꽂힌 명언이 있었습니다. 소리는 이걸로 들으세요. 이게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멘트를 준비를 못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비건 버거를 맛있게 먹으면서 재밌는 어떤 시상식을 즐기고만 있었거든요. 살면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패러사이트란 영화도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화에서 많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듯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상을 받은 것보다도 일단 함께 이제 노미네이션 된 감독님들과 이렇게 너무나 멋진 감독님들과 같이 노미네이션 됐다는 사실이 그게 또 더 기쁜 사실인 것 같고요. 노아, 그레타, 사프티 브라더스, 마틴 스콜세지, 켄틴 타란티노, 샘 맨데스 다 너무 제가 사랑하는 감독님들입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가운데 테이블에 있는 우리 팀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멋진 배우들과 우리 최고의 스태프들 그리고 바른손 CJ 네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내려가서 아직 반쯤 남아있는 비건 버거를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and I will go down and finish my half-eaten vegan burger. 네. 이 문장에 제가 꽂혔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멋진 문장도 물론 많지만 어떻게 이런 국제적인 시상식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배고프다라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대선배들 앞에서 그냥 비건 버거를 먹으러 내려가겠다고 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비건 버거를 이 사람은 어떻게 먹게 됐지? 물론 옥자를 찍은 건 알지만 옥자를 찍은 지 좀 됐잖아요. 2017년 작품이고 이건 2020년이니까. 그래서 아직도 비건을 지향을 하고 있구나를 생각했고 그래 스터디 발제를 준비할 때 내가 관심 있는 비건이랑 봉준호를 합쳐서 그의 전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서 비거니즘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나누자라고 생각을 해서 발제를 준비하게 됐어요. 일단 넘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보신 봉준호의 옥자에 대한 평? 후기가 궁금하고 그 전까지 어떤 비건에 대해 생각해 본 게 있는지 약간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그 과일식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 이제 과일식은 하는데 무슨 테리요? 프루테리아. 프로테리언. 그래서 그분의 영상이 유튜브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10kg 빠진다 막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 하고 했는데 이제 과일식을 먹으니까 걱정되잖아요.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하며 과일 먹으면 당이 높아서 혈당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과일만 먹는 것도 비건의 한 종류구나까지 인식을 했어요. 21살 때. 그러고 이제 옥자를 봤는데 항상 이런 거 보고 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미식거리는 거. 거기 보면은 냄새는 너무 좋아. 내가 알던 그 냄새 그리고 상상되는 그 맛 있는데 그게 갑자기 오버랩 되면서 못 먹겠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정도 못 먹겠다가 이제 저녁에 엄마 삼겹살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한국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넘어갔거든요. 약간 보쌈 얘기하시듯이. 그렇게 21살 때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저도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그 선생님께서 닭이 이렇게 어떻게 고기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닭이 다리를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몇백 마리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기가 통하는 물에 대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쓸려서 내려오면 어떤 기계로 들어가면 서로 그 다음에 대가리가 없이 나와요. 그러고 우리가 알던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때는 중학교 내내는 고기는 못 먹겠더라고요. 개고기는 원래 안 먹었지만 고기는 못 먹겠다. 그러다 고1 때 이제 치킨이 또 핫해가지고 반복했던 것 같아요. 주한 어떠셨어요? 저 사실 이제 오늘 오는 길에 다시 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이 돼지고기였었는데 중간에 이제 살을 조금 잘라서 이제 시식해 보는 장면. 그 부분부터 참 이게 견디기가 쉽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비건이 되거나 뭐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거를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그 장면에서 제가 느꼈던 인상만큼 충분히 여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오는 어떠셨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채식을 잠깐 했었는데 한 4년 정도 비건이다가 뭐 패스코 하다가 가끔씩 했었는데 군대에 입대해서 그만두게 됐었어요. 근데 목자를 둔 게 내가 군생활 하면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좀 죄책감 같은 걸 항상 생각해봤던 휴가를 나와서 보게 됐는데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그 충격이나 그 감정이 가장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영화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채식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서 또는 그냥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책을 보고 여러 영상을 보고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했었는데 그런 걸 다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는 어쩔 수 없어 하고 합리화하면서 사실 고기를 먹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옥자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왜 충격을 그렇게 받았냐면은 약간 그 영화라는 게 얼마나 힘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상업 영화의 그 스펙타클의 영화의 그런 틀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민하고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몰입시킬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그게 재미라는 것과 양립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합리화하던 많은 이유들이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거고 놓치고 있는 게 많았구나 라는 걸 자각하는 계기도 됐었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군대에 다시 들어가서도 채식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뭐 흐지부지 됐지만 그래서 옥자는 되게 강렬한 영화 그 안에 내용뿐만 아니라 뭐 영화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도 되게 진지하게 고민했었던 영화예요. 그랬겠습니다. 저는 사실 동물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을 인간의 시약을 장착해가지고 그런 너무 감정이입도 안 되고 싫어해서 사실 옥자는 제가 본 영화 중에 그나마 싫어하는 걸 꼽는 영화죠. 그 이유는 어떤 동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정이입을 잘 못하겠어요, 동물한테.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지금 하셨던 이런 생각들은 하나도 안 들었고 그냥 다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어떤 분이랑 같이 봤는데 충무 대학극장에서 봤어요. 보고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하다가 펫샵 초콜릿 펫샵 있잖아요. 가는데 너무 귀엽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지 고양이인지 그걸 보고서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감정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옥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그게 무서운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걔랑 고양이 보면서 그러니까 종차별일 수도 있고 부정 저는 뭐 영화 때문에 채식을 해야겠다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약간 제가 기억에 옛날에 한번 봉준호 영화 중에 유일하게 악인이 등장하는 영화다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이 봉준호 영화 중에서 옥자는 유일하게 나쁜 악인이 등장하는 영화다. 제가 네. 안 그랬어요? 네. 그럼 패스하겠습니다. 기억이 저는 일단 이걸 최근에 다시 보지는 않았고요. 그때 봤었는데 그 영화 나왔을 때 봤었는데 정확하게 그 영화 스토리나 이런 거는 좀 흐릿하지만 그때 받았던 감정은 그 영화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저 자체가 왠지 모르겠는데 일단 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약간 피를 저도 막 내가 피가 안 나도 그냥 누군가의 피를 보면 현기증이라고 막 그래요. 근데 옥자를 보면서도 그런 걸 조금 느꼈어서 저는 영화를 보는데 그 당시에 힘들었던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자리가 살짝 제 자신이 부끄러운 게 제가 동료들을 예뻐는 하지만 그런 감수성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옥자를 보고 나서도 제 식습관에 대한 생각을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발제를 열심히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기술. 뭐는요? 일단 물건에 대한 생각은 제가 김한민 작가의 아무튼 비건을 읽고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비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전해보려고 했는데 어줍잖은 핑계대로 인상이 되어버렸고 여전히 고기를 즐기고 있고 집에는 먹방하는 치킨이 존재하고 또 우리 부모님께서는 치킨집을 운영하시고 참 비건 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었다라는 구차한 변명이 따라 붙게 되는 그 소재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를 찌질하게 만드는 소재인 것 같고 제가 비건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적었어요. 건강에 안 좋다고도 하시고. 근데 그것도 다 오해인데 하시고 굳이? 근데 너 개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비교하면서 그러면 너 이것도 학대고 저것도 학대고 너 그럼 식물도 먹으면 안 되고 뭐도 먹으면 안 되고 뭐도 먹으면 안 되는데 너 여기서 뷔페처럼 선택하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참 지지받지 못하는 소수자 집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영화 옥자에 대해서는 봉준호 감독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오바했다? 옥자 보고 좀 봉준호 많이 오바했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서? 그냥 그런 스펙터클을 따라가다 보면 너무 상업 영화 요소적인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았고 아까 말했듯 너무 뚜렷한 선과 악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랑 같이 봤는데 할머니가 저 돼지 불쌍해서 어쩌냐 이제 밥상에서 돼지 못 보겠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 이게 봉준호의 힘이구나 이게 영화의 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도 문혜에게 일부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이런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접해질 수 있는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만들 때 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생각할 여지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여지를 남겨주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마치 좀 저는 영화가 개인적으로 정답을 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저도 이게 개봉 직후에 넷플릭스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유려하고 세련되고 그 몰입도가 강하고 하지만 결국에 따라가다 보면 그 반박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야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완벽하지 않은 이야기를 봤을 때 저는 좀 더 몰입되는 게 크고 제가 거기서 생각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토 오오키라는 그 디자이너가 말했던 건데 그 도라에몽의 주머니에 보면 비밀 도구가 있잖아요. 그 비밀 도구를 꺼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 도라에몽의 모든 에피소드 스토리가. 근데 도라에몽의 스토리는 그 비밀 도구에 항상 있는 결함으로 인해서 진전이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라에몽이 비밀 도구를 꺼내서 진구에게 주는데 그 비밀 도구에 항상 뭔가 결함이 있어요. 아니면 그 진구와의 그 결합 속에서 문제가 있거나. 근데 거기에서 도라에몽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수용자 중심에서 보자면 그 수용자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시키는 부분은 그 이야기의 작은 결함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옥자는 너무 이야기가 완벽해서 그 치고 들어갈 그게 없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채식주의하고 거리가 먼 편이라 뭐 생각을 진지하게 이렇게 아주 고찰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저는 영화 볼 때 좀 많이 보게 되는 게 그 영화의 이면에 어떤 게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 이 장면 찍을 때 뒤에 스태프가 어느 정도 있었을까? 아니면은 이 영화 찍을 때 돈 얼마나 들었을까? 이거는 그린 스크린에서 찍었을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그냥 와, 돈 진짜 많이 들었겠다 그 생각만 많이 했고 돈 많이 받았죠 넷플릭스. 예. 아니, 그냥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너무 사실 같아서 좀 벗어난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저예산 영화를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이 정도 퀄리티면 이야기만 받쳐주면 만들 수 있겠다. 나도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게 좀 몰입하게 되는 약간 트리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덤벼볼만 하다라고 느낌이 드는데 근데 옥자는 이제 아무리 봐도 아, 이거는 진짜 몇십 년 동안 영화하면서 최정상급에 올라야 따라할 수 있을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이 들어간 영화라는 느낌이 확 오니까 네, 끝입니다. 일단 다 열심히 받아서 온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도 이렇게 모두 공감하고 사실 봉준호의 팬들한테도 되게 반응이 갈리는 작품이라서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평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되게 이전에 플란더스의 개나 뭐 설국열차나 기존 작품과 결이 많이 다르긴 했지만 봉준호의 기존 작품과 근데 일단 항상 봉준호는 되게 약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명하지 않았던 약자. 예를 들어서 괴물이면은 그 하층민 보호받지 못하는 하층민이라던가 뭐 설국열차면 꼬리칸의 사람이라던가 약간 이런 것처럼 저는 옥자의 그런 입장에서 미자와의 사랑을 그려낸 이야기라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되게 선악이 뚜렷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동물 입장에서는 다 악인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봉 감독도 되게 자기 돼지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야기를 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말씀드릴게요. 우린 돼지를 보면 항정살, 삼겹살, 목살 등 어느 부위를 먹을까에 대해서만 떠올립니다. 돼지 입장에선 비극이 아닐 수 없지요. 사실 돼지란 동물은 섬세하고 똑똑합니다. 아마 자신을 식품으로 보는 것에 대해 억울할 것입니다. 애완동물과 식품, 이 이중적인 슬픈 운명을 보여주기에 돼지만큼 좋은 동물이 없습니다. 사실 돼지가 진돗개보다 똑똑한 IQ를 가지고 있거든요. 수치상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이제 옥자의 탄생 배경이 돼지를 기반으로 한 게 이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한 인터뷰를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옥자를 되짚어보면서 영화랑 현실에는 어떤 간극이 있고 어디가 공통적인지, 그리고 또 비건의 복잡한 체계는 어떤지, 미자가 비건이 된 과정, 봉준호가 비건 버거를 먹게 된 과정, 내가 비건 지향을 하게 된 과정을 짚어보려고 해요. 네. 일단 제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오프닝 시퀀스에서 그 미란다가 얘기를 할 때 자연 교미, 환경 파괴 최소화 닥터 조니를 이야기하거든요. 닥터 조니는 저렇게 약간 강영욱 같은 이미지, 그 동물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막 지하 실험실에서 옥자가 탄생했는데 칠레에서 너네 옥자 엄마가 나왔고, 막 다른 청정 지역에서 옥자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건 다 이미지였잖아요. 이렇게 이미지로 루시 미란다가 장사를 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이 시퀀스에서 사실 떠오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런 이미지가 사실 익숙하잖아요. 계란에서도 친환경 계란, 뭐 유기농, 복지, 고기, 뭐 녹차를 먹여 키운 돼지고기 막 이런 거. 근데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죄책감을 덜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돼지나 뭘 먹을 때. 이 장면이 사실은 되게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족발을 보지만 그 뒤에 저렇게 살아서 밭을 뛰어다닐 수 있는 존재인 돼지를 생각하지 않잖아. 이런 걸 부재 지시 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족발을 보면서 옥자는 떠올리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 많은 게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족발, 삼겹살, 치킨, 심지어 밑에는 막 저렇게 고급스러운 이미지까지 치킨에 입혀서 그냥 보면은 군침만 돌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거지만 사실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란다 기업에서의 의리의리함에 가려진 거는 사실 이 옥자 영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이미 훈련되어 있고 속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만한 거에서 닭이 평생을 자라고, 이만한 A4 용지에서 돼지 한 마리는 이 A4 13장만한 크기에서 자라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생산지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옛날에는 사실 이게 아니었잖아. 가족농이다 보니까 돼지가 어떻게 죽는지 알 수 있었고 닭이 어떻게 죽는지도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 앞에 주어진 게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오프닝 시퀀스나 중간에 옥자가 달려가면서 겹쳐 보이는 이 간판이라던가, 이게 다 이 현상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피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힘드시면. 근데 이게 뭐냐면 강남에 가면 있는 하림 건물이거든요. 닭 파는 하림. 근데 저게 진짜 의리의리하고 인테리어 상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저 건물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닭들이 죽어서 이 건물을 쌓아 올렸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오프닝 시퀀스가 의리의리함에 가려져서 진실을 못 보고 사는 게 되게 익숙한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만들어주게 했어요. 거의 그냥 동물과 인간을 떠나서 모든 우리 사회 구조에서 우린 보통 생산자랑 현대 사회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비건이 필요한 게 동물 복지뿐만 아니라 인간 복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동물을 도살하는 하청업체들은 선진국가가 일하는 거였거든요. 거의 뭐 멕시코나 막 이런 못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쓴다던가 이런 것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딱 동물 것만 챙기는 운동이 비거니즘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찾아봤어요. 올해 이천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노동자들이 정말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계속 반복됐던 거고,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그러니까 왼쪽 가려지고 오른쪽만 봤잖아요. 의리의리하고 편하고, 근데 그 사이에서 막 하청업체들이 보이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생산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떠나서 그냥 의리의리한 것만 보고 그 밑에 숨겨진 노동이나 뭔가 괴로움은 보지 않는데 익숙해져 있다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만 봐도
그리고 백화점 진짜 저 좋아하거든요. 돈의 맛이 느껴지고 막 그 웅장함이 너무 좋고. 근데 사실은 화장실만한 칸만한 데서 쉬어야 되고, 뭐 고객 비위 맞추면서 우울증 걸리거나 화병 나거나 이런 건 일상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안 내비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종차별주의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게 넓게 봤을 때 우리가 인간 중에 하층민의 계급에 놓여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거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이미 된 거죠. 이미 외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가져왔고요. 다음 챕터는 비건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연장선상이긴 한데, 제가 옥자를 보고 고기를 끊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중간에 실패했지만. 근데 봉준호도 그러면 나처럼, 봉준호 옥자를 안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럼 봉준호는 한순간에 비건이 돼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피 나와요? 그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기분 때문이었습니다. 2015년에 미국의 콜로라도에 있는 비프 플랜트라는 정말 큰 도살장에 갔대요. 옥자를 만들기 위해서. 피와 배설물, 뼈가 뒤섞인 도축장의 냄새, 뉴욕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그 냄새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 옥자의 후반부가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더 무섭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공장은 조립을 하는데 도축장에서는 이미 완성된 생명체를 하나하나 분해합니다. 영화는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비프 플랜트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사진이.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봉준호도 보면 그냥 어느 날 비건이 돼서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면 이게 밥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할 때는 생선 잡아온 걸로 매운탕 끓여 먹고, 마지막에는 제 옛날 기억에는 이런 밥상샷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없더라고요. 여튼 야채를 먹는 걸로 배지 식단으로 추정이 되고 계란만 있는 식단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은 미자도 얘도 그럼 한순간에 옥자랑 같이 도살장 다녀와서 비건이 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비건이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든 거예요. 근데 일단 봉준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봉준호는 이미 동물농장을 정말 많이 봤대요. 그 SBS 동물농장 있잖아요. 그래서 옥자 시사회 때 제작진을 초대하기도 했다는데, 거기서는 인터뷰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프로다. 동물과 인간을 함께 다루고 있고 서로가 대등한 존재로 대한다는 걸 프로에서 보여준다. 옥자가 미자에게 서로 귓속말을 하는 것도 다 이 대등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계속 영향을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한순간에 비건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봉준호는 사실 공장에 가기 전부터 동물농장을 보면서 동물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종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온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할 때 개를 안고 정육점에서 소돼지 고기를 사가는 모습이 뭔가 아이러니하고 이상했다는 거죠. 사실 그 비거니즘에서 철폐하자고 주장하는 그 종차별주의는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트랑도 되게 연관이 있는데, 그때도 되게 사실 이 역사가 반복되어 왔잖아요. 흑인이 우리보다 열등하다는 존재, 뭐 생각을 잘 못한다던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무시하고, 뭐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니까 무시하고, 장애인이,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떨어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열등하니까 무시하고, 사실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우리는 항상 인간에 있어서는 이런 종차별이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동물은 그냥 지적 능력에 따라서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나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자도 한순간에 채식주의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장면을 보면 매운탕이 먹고 싶어서 옥자가 떨어져서 그 물 파동으로 떨어지는 물고기를 막 먹어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물고기 하나 먹으려면 그물 다쳐가지고 돌고래도 끼어 죽게 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모으는데, 미자는 일단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이건 송사리를 살려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새끼는 살려주는 인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낮잠을 자는 동안, 그러니까 고기를 내가 어차피 먹어서 죽일 거지만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물에 가둬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건, 완전 비건 정신에 어긋나지만 저는 봉준호든 저든 미자든 뭔가 생활 속에서 보여줬던 이런 실천이 최종적으로는 비건에 도다르게 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미란다에서는 자연금이나 환경 파괴 최소화를 내뱉으면서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명 존중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너무 폭주 기관차네요. 질문 있으면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이번 스터디를 위해서 봉준호의 필모를 싹 복습을 했는데 그의 장점 중에 일단 하나는 연출작이 아직 적어가지고 복기하기 쉽다.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보면서 봉준호의 약자를 향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즉 그가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옥자, 설국열차, 뭐 괴물 이렇게 내려갈 때 정말 계속 약자를 보잖아요. 강자에 대한 집중보다는 약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고 약자를 둘러싼 사회적 구조가 어떤지를 계속 보는 감독인데 그런 시선이 합쳐져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하드하다고 생각하는 동물권까지 저는 이어졌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네 그런 가치관이 결국에는 2015년에 미국 비프 플랜트에 봉준호를 데려다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한 번에 비건 다짐을 하게 된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막 점진적으로 실패를 했고 지금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인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동물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거랑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거니즘이라는 건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는 신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약자와 인권, 환경권까지 시선과 공감의 폭을 넓혀줄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시선을 피해 고기를 먹기도 해요. 옥자가 하고 한 두 인터뷰를 계속 많이 찾아봤는데 봉준호가 사실은 자기 고기 먹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핏빛 넘치는 데서 그 고기를 보고 채식을 다짐했는데 어찌됐든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단 시선을 피해서 먹는데요. 사람이 없을 때 먹고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막 만두에 고기가 들어가 있지만 모른 척하고 먹을 때도 있었고 집에서도 저희 엄마 아빠는 알거든요. 제가 비건을 지향한다는 걸. 그래서 약간 엄마 아빠가는 고기를 먹을 때가 있고 전 안 먹을 때가 있으면 약간 한 입 몰래 집어 먹어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고기에 대한 그런 우욱거림을 느끼는 건 사실 되게 단기적이고 나중엔 이게 내 신념을 지키자로 변하거든요. 근데 왜 봉준호는 시선을 피해 고기를 먹고 나도 시선을 피해 고기를 먹을까? 라고 생각하면 착한 사람일수록 되게 정의나 선의를 실현하는 사람일수록 완전 무결의 검열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한테는 너 왜 나쁜 짓 했어? 안 하는데 착한 짓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너 왜 나쁜 짓 했어?를 죽일 듯이 물어본다는 거죠. 봉준호는 그 뜻에서 말한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옥자는 채식 영화가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제 생각에도 뭔가 채식을 답이다라고 내린 거는 봉준호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게 마지막 결론부에서 얘기하겠지만 페미니즘이 당연하듯 이런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서는 비거니즘이 당연한 이슈다라고 알게 모르게 내려진 결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비건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거는 시선이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모든 페미니스트들이나 뭐 장애인 인권, 소수자 인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되게 이런 시선의 검열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뭐 특히 진보의 경우에도 검열을 정말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데 그 아래서 완벽한 신념 일치를 추구하는 게 발전에 도움이 되냐?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시선이나 신념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맥락 파악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맥락. 되게 우리가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만 좇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비건이라고 해서 동물 먹으면 진짜 죽일 놈일까요? 뭐 상황이 동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인간은 본디 잡식동물이니까 그 사람이 육식에 대해 식욕을 느끼는 걸 탓할 수도 없고 페미니스트면 뭐 화장을 절대 하면 안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각자가 지닌 맥락에 따라서 그 운동의 결례가 다 나뉜다고 생각해서 뭐 레디컬이나 온건이나 이런 게 탄생하는 이유도 다 맥락을 따졌을 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건을 하면서 시선과 검열에 대해 많이 생각을 했고 결론은 난 절대 완벽할 수 없고 우리 절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최종 이념을 공유해야겠다. 내가 나누고 싶은 이념이 뭔지를 공유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비건 지향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햄버거 존나 많이 팔고 왔거든요. 그럼 뭐 저한테 너 비건 지향하는데 햄버거집 일해? 이렇게 저를 비난할 수 없잖아요. 저도 돈 벌어야 되는데. 하여튼 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넘어가서 왜 극단적인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운동단체들이 극단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유튜브에 숱한 비건 영상 중에 욕먹는 게 무조건 이거거든요. 비건 애들, 비건 PC들 고깃집 들어가서 이렇게 피켓 들고 저 편지를 읽고 다니고 배달민족 치킨 치물리에 자격지정 가가지고 치킨 먹지 말자고 소리 지르고 너네 비건 좋은데 왜 강요하냐. 육식 강요하지 않는 것처럼 비건도 강요하지 마라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많은 운동권에서도 이분들은 불꽃 페미 액션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속옷을 입지 않고 상의 탈의를 하는 운동이라던가 무슨 겨털 해방이라던가 이런 운동을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진짜 다 극단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극단적이고 이것도 극단적이고 좌파들이 열었던 독재 타도 시위가 그렇고 그냥 우리가 뭐든 하는 뭔가 진보적인 게 있으면 다 극단적이라는 말이 붙는 것 같아요. 뭔가 비건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야가 많은데 근데 저는 이런 강요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게 되게 기형적인 구조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위선적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가족이나 친구한테 고기를 막 권유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먹는데 너는 먹어. 나는 강요 안 하는 비건 지향인이니까 너는 먹어. 막 이런 식으로 권유를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그냥 막 삼겹살집 갔다 오라고 막 이러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건들이 대부분 도덕적 윤리가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해서 위선을 부린다고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근데 생각해보니까 위선은 저 스스로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고기 소비를 줄였으면 하는 마음인데 사람들한테 착한 비건으로 보이고 싶어서 고기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도 그냥 다 온순해질 수밖에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극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로 극단적이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극단적 뜻이 이거더라고요. 길이나 일의 진행이 끝까지 미쳐 더 나아갈 데가 없는 거. 중용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는 거. 근데 약간 이걸 들으면 그 운동을 한 사람 자체가 극단적인 게 아니라 진짜 끝까지 자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닐까? 라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우리는 극단적인 현상만 기억하지. 그러니까 비건들이 고깃집 쳐들어가서 피켓 뜬 것만 기억하지 그 기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한 적이 있나? 노력한 적이 있나? 우린 현상만 보고 현상만 기억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극단적이어 보이는 일들은 불쾌하죠. 불편하고 짜증나고 사랑받기도 어려워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제가 외면하고 싶은 일일수록 제가 불편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은 많은데 뭔가 법이나 뭐 악습적인 관행 이런 거에 가려져서 볼 수 없는 거, 노력 없이는 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극단적이라고 욕하는 거는 우리가 애초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상만 무작정 욕하는 건 그냥 내 나태함을 증명해 보이는 꼴이 아닐까? 그냥 욕하는 게 편하잖아요. 남들 하듯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봉준호의 영화를 계속 예로 들고 있으니까 기저를 파헤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봉준호의 기생충까지 있어서 그가 계속 지하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란다스에게도 보신 분 알겠지만 지하로 내려가고, 괴물에서도 괴물이 사는 곳인 지하로 내려가고, 이런 기생충도 지하에 그 가족이 살고 있고, 이런 옥자에서도 ALF라는 단체랑 함께 지하 실험실을 들어가고, 이런 게 되게 기절을 파헤치는 그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봉준호처럼 제가 막 지하를 내려가자는 건 아니고, 적어도 그의 영화를 보고 느낀 게 있다면 현상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지하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노력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나갈 얘기는 쾌고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동물의 감정이입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쾌고 감수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한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고통과 그런 쾌락을 느끼는 능력이 있다고 봐서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쾌고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은 동물이 막 아프면 나도 아픈 거야. 막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막 아파. 이게 쾌고 감수성인데, 근데 저는 인간이 다른 종들에 비해 그나마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쾌고 감수성 능력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픔뿐만 아니라 사람은 되게 다른 사람 아픔에도 공감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쾌고 감수성을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씨앗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해요. 우리가 서로 그렇잖아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 쾌고 감수성을 넘어서 왜 봉준호는 그 도축장 미국까지 날아가서 보고도 고기를 먹고, 저도 자꾸 비건을 실패하고 다시 시작했다 반복하고, 왜 다른 분들도 영화를 볼 때는 약간 못 먹겠다가 결국엔 먹게 되고, 왜 우리는 자꾸 실패할까에 봤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실패하는, 먹고 마는 것도 저는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먹고 말 수 있는, 먹었다가 말 수 있는 권리?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중학교 동창 친구 한 명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한테 영감을 좀 얻은 대화가 있었어요. 저 하나만 네. 제가 말했던 감정이입하기 힘들다는 거, 동물이 아플 때 뭐 아픈 거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물에 사람의 시선을 넣는 게 굉장히, 예를 들면 옥자는 마지막에 그 공룡 나와서 걸어가는데 그 엄마 돼지가 애기를 이제 툭 차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정이입을 못해요. 왜냐면 그거는 너무나 인간적인 시선이 개입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막 열어주고 희생하는. 그죠. 그러니까 그 돼지는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어떤 그 지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거를 벗어나는 지점들이 동물이 나오는 영화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정이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가 갑자기 막 지능이 생겨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상을 못하고 그런 부분에 감정이 못해요. 그냥 쾌고 감수성을 떠나서. 네. 근데 그 장면이 탄생할 때는 그 동물 보내고 애기 보내고 막 울잖아요. 막 다 같이 아우 울잖아요. 근데 이게 봉준호가 실제로 봤다고 했나? 들었다고 했나? 그러니까 한번 그 포크레인에 깔려서 송아지가 죽은 적이 있는데, 그 넓은 도살장에 있는 소들이 다 같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을 통해서 봉준호가 이런 공감 능력? 동물들이 가지고 있다.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이걸 보여주기 위한 씬이었다고 생각하고 정정 받아들이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왜 나는 자꾸 실패할까? 왜 우리는 자꾸 내가 마음에 들면 먹고 내가 싫으면 안 먹고 이걸 왜 할까? 왜 반복할까 생각하니까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이 영화 뭔지 아시나요? 본 적 있는데. 아, 이거 좀 괜찮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난이고 제가 이 관계들이라는 진짜 저 괜찮다고 그 발대식날 생각했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여하튼 이 작품이 왜 떠올랐냐면, 사실 제가 이때 청각장애인의 삶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기존의 베리어 프리 영화에 대한 관심이 확장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연출하게 된 건데, 사실 지금 보면 부끄러운 이유가 되게 얕아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은 진짜 삶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고 읽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위선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고, 내가 진짜 공감하고 있나? 내가 이 사람 고통의 반이라도 진짜 느껴봤나? 그래서 그때는 수어학원을 알아볼 정도로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청각장애인 유튜버 영상을 그냥 간간히 챙겨보는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유가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막 노동자들 죽었다 그러고 동물들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막 가슴 아프고 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이 단점이 나 막 열의에 불타다가도 너무 쉽게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막 배고파서도 잊어버리고 뭐 어디 가야 돼서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쾌고 감수성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비건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유지할 수 있어? 하니까 거의 자주 본대요. 그 도축 영상을, 도살 영상을 엄청 자주 본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막 올린대요, 자기 SNS에. 근데 그러면 무조건 연락이 온대요. 나 이런 거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이것 좀 안 올려주면 안 돼? 그럼 자기도 심적 부담감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미움받는다던가. 그리고 제가 비건 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식탁 친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정이 있잖아요. 근데 비건을 하면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게 저는 힘들었단 말이에요. 같이 못 먹는 게. 근데 그 친구는 하면서 내가 뭐가 힘들어? 라고 생각한대요. 그 영상을 일부러 자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꼬리 잘려 죽고 포크레인 깔려 죽는 애들보다 내가 뭐가 힘들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인을 각성시킨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분들한테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를 만들 때 그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나. 근데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면 쾌고 감수성 뛰어난 사람만 그러면 비건하면 되고 동물 안 먹으면 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뭔가 약자에 대한 공감을 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봉준호도 그걸 보고도 각성을 안 하면 먹게 되는 거고, 그가 많은 비판을 받는 여성 묘사에 대한 지점도 본인도 그 가부장제 사회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체화된 여성 묘사가 있겠죠. 선정적인 영화를 보면서 자라서 뭐 그랬다던가. 아무튼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도 끊임없이 각성하려고 했다면 그런 비판을 저는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옥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만들었지만 각성을 안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잊을 수밖에 없다. 노력은 그냥 내가 위선처럼 그래 내가 노력해볼게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노력 알겠어. 근데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자 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건이 될 때 나는 고기 절대 안 먹어, 우유 절대 안 먹고 꿀도 절대 한 방울도 안 먹을 거야, 동물 착취 절대 안 해. 약간 옥자에서는 실버 같은 존재가 돼야 되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실버를 보면 그 토마토마저 안 먹잖아요. 동물을 착취해서 얻은 에너지원으로 이게 배달됐다는 이유로. 근데 사실 그걸 이제 너무 막 가냘피게 픽 쓰러질 것 같고 이런 존재로 봉준호가 묘사한 것도 이런 완전함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한 명의 100걸음보다 100명의 한 걸음이 낫다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봉준호의 모든 인터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의 영화를 보면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막 저희 엄마도 막 기생충 보고 나서 왜 이렇게 이상한지 모르겠다, 막 마음이 찝찝하다 막 이러고 인터뷰로 불편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 이랬더니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글쎄 봉준호가 불편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는데 글쎄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니까. 막 내가 그렇게 불편했다니까 막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준호가 왜 자꾸 불편한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까 생각하면 이 한 명의 100걸음보다 100명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걸 봉준호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무조건 한 명을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회로 바꾸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자극을 줘가지고 뭔가 각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힘이 크지 않을까를 파악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감히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완벽한 채식을 목적으로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스스로 채찍질을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시스템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검열의 시선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검열은 사실 완벽을 추구하는 건데 이거는 시비 걸기에 불과하지 발전에는 절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에 주목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건으로 살기 진짜 힘들거든요. 독일은 그냥 널렸대요. 그냥 똑같대요. 비건, 논비건을 모두 할 수 있는 식당이 정말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약자와 뭔가 소수자, 그리고 약한 것들과 연대하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인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어느 정도 사회가 밑바탕이 돼 주어야지 노력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기반으로. 그래서 간디 선생님께서 한 말 중에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 보려면 동물이 어떻게 대해지고 있는지를 봐라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명언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의 시스템에는 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이런 선진국가에서는 동물을 한 마리를 입양시킬 때도 되게 그 생명의 존중성을 파악하고 막 되게 귀 기울여서 듣고 그 사람이 입양 가능한 조건인지까지 다 파악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건을 욕하고 싶다면 그 시스템부터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래 비건을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작 강요받고 있는 사람은 비건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런 도축 과정을 알고 육식과 채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진실은 다 가려놓은 채 왜 채식을 하냐고, 왜 채식을 권유하냐고 묻는 거를 강요라고 말하는 시스템 자체가 저는 기이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끝났는데 피를 못 보신다고 했지만 제가 유튜브에 도미니언이라는 지배자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호주의 축산 농가의 실태를 담은, 그러니까 옥자에서 나온 ALF처럼 실제 동물 해방 단체들이 밀입 몰래 들어가서 찍은 영상을 편집한 다큐멘터리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그걸 볼 수 없게 막아둔 상태인데, 제가 그 고3 때 깨달은 진리가 있잖아요.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 요즘엔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 세대는 아니거든요. 유튜브에 한 글자만 검색해도 널리고 구글에 검색해도 널리는데 내가 모른 척 하는 건 아닐까를 우리는 반문해봐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네, 그래서 거의 스터디를 마치면서 불편한 용기가 만드는 새로운 당연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화두되면서 진짜 많은 논쟁이 많았잖아요. 무슨 페미니즘이냐, 우리나라 여권 안 챙겨도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근데 지금은 제 주위의 모든 여자들이 거의 페미니스트들이고 오히려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이 적거든요. 근데 이젠 페미니즘이 저한테 당연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편한 용기가 우리한테 페미니즘이란 새로운 당연함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비거니즘에 대해 스터디를 하고 이러한 왜 자꾸 불편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런 비거니즘도 제 생각엔 새로운 당연함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비거니즘은 육식을 반대하는 운동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인간이 잡식성인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생긴 이 공장식 축산에 대해 우리가 고기를 여전하게 먹는 건 뭔가 불편한 용기를 내서라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려면 사실은 용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페미니스트가 되어야겠다 다짐하고는 일도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 순간 용기를 필요로 하고 누가 남한테 저 죄송한데 저 노브라 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떳떳하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리를 존경하는 이유도 설리는 진짜 용기가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남들이 욕을 하는데 그렇게 이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연대하면서 얻은 힘이 커요. 그러니까 그녀의 죽음에도 정말 슬퍼했지만 정말 그녀가 죽고 제 페미니즘에 대한 그런 실천적인 노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용기를 나눠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편한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생각을 했고, 요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면서 뭔가 시대가 바뀔 것이다 하는데 우리의 이런 진실을 보려는 용기, 사실 그러니까 비거니즘에 대해 강의하려면 저도 부족하지만 할 수는 있어요. 찾아본 자료가 많으니까. 근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신종 바이러스는 공장식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병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동물들을 최악의 면역 조건으로 만들고 거기서 인플루엔자 감염원이 생기고 그걸 사람이 옮기는, 먹어서 옮기고 막 이런 게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새로운 당연함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혼자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에는 정말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이 발제 해놓고 고기 개 먹으면 웃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열불을 내서 해놓고 집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는다. 아, 그럴 수 있는데 웃길 거 아니에요, 여하튼. 스스로 볼 때 웃길 수 그쵸, 스스로 웃기겠죠. 일단 적어도 미친놈 아니야? 생각하겠죠, 스스로. 근데 그 덧붙여서 말하지 않으면 실천되지 않는 것처럼 제가 오늘 한 스터디는 발제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퇴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페미니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그게 제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한번 보니까, 진실을 보니까 뒤로 못 돌아가겠는 거거든요. 그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보할 수 있다라는, 각성이 없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도 제가 남페미를 올려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페미 막 공감해가지고 여페미 될 수 있어. 여페미만큼 막 될 수 있는데 사실 내 당사자 일이 아닌 이상 우리는 손에 놓치면 잊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각도에서 보려는 노력이 여자든 남자든 인간에 있어서든 동물에 있어서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스터디를 많은 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그래도 경계에서만큼은 우리 사실 고기 먹을 때 널리고 널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만큼은 실천해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뭐 어디 먹으러 간다던가 여기서 뭘 만들 때 비건을 우리가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일단 물어봐 주시고, 저도 완벽한 비건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봐 주시고. 저 이야기 들으면서 비건의 알맞은 태도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 들었거든요. 혹시 말씀하시는 거 답이 있을까 해서 얘기해 주신 거는 뭐 계속 접하면서 각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노력하는 태도, 그리고 이제 뭐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자, 뭐 아까 감독님 얘기하시면서 뭐 한 명의 100걸음보다 100명의 한 걸음이 낫다, 뭐 이렇게 해서 두 개는 알겠는데, 사실 한국에서 가장 강요하는 게 노력을 해라 이거잖아요. 네. 너무나 당연하고 진리인 것처럼 노력을. 그래서 그래, 노력을 했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알맞은 태도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게요? 노력하는 거 말고 네. 어떠한 마음가짐은 알겠는데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아까 말씀하신 거는 여기 경계에서 네. 안에라도 비건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 나가서 나 혼자 있을 때 그냥 계속 접하고 내 식단을 바꾸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는 아직 네. 좋지 않잖아요. 비건 하기 좋지 않잖아요. 저도 비건 식당 알아본 게 홍대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나마 가까운 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맥베스만의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저는 비건이라는 게 육식을 안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생태주의자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인디언의 신조를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땅에 우리가 땅을 빌려서 사는 거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인디언 추장님을 존경하거든요.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주변에 비건 친척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이제 수의대거든요. 근데 거기서 동물을 착취하듯이 실험한단 말이에요. 거의 막 살아있는 이런 애기 돼지를 그냥 실험대에 올려가지고 따뜻한 피를 보게 하고 불필요한 착취를 많이 해요. 일단 그런 거를 보려는, 저 진짜 완벽한 비건이 아니라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것도 동물성인지 아닌지 보면은 동물성 많거든요. 근데 저는 비건 브랜드를 찾아가지고 뭐 비건 브랜드의 기초 화장품을 산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 언니도 자기 만두랑 순대를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그러면 죄책감이 든다. 근데 대신 그날은 플라스틱을 덜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물성을 줄이려고 최선을 다한다, 본인.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채식에만 집중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비거니즘의 정의에 앞선 것처럼 내가 적어도 동물을 좋아하진 않더라도 이게 한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는 인정하는 노력이 있다면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채식으로만 보지 그쵸, 말고 그쵸. 넓게 환경으로 네. 보라는. 그 새로 개념 나온 것 중에는 비건 채식 말고도 그러니까 입는 비건, 그러니까 뭐 마시는 비건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뉘고 있대요. 왜냐면 진짜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게 좋고 뭐 주말에는 고기를 안 먹는다던가 평일엔 먹어도. 근데 진짜 저도 책을 읽고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육식이 환경 오염에 진짜 영향을 많이 미쳐. 그리고 지금 문제는 고기를 우리가 수요하는 것보다 공급이 지금 남아 넘치고 우리가 그럼 채식주의자들한테 너 그러면 식물은 안 불쌍해? 이런 태클 거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당연히 논비건보단 비건이 식물의 고통에 대해서 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고기 그러니까 동물 사체를 얻기 위해서 육식을 하려면 그 돼지랑 소한테 먹이는 곡물 양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파괴되는 자연도 너무 많고 우린 막 지금 당장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 싸버지고 막 이러는데 당장 내가 먹는 고기로 사막이 황폐화가 얼마나 됐는지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네. 제가 중국 때는 네? 아니 아는데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해를 한다. 제가 첨언을 혹시 해도 될지 빛나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비건이 아니고 지금은 비건 지향의 삶을 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말 자격은 없지만 다른 모든 영역에도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내자면은 제가 채식을 할 때 주변에서 그런 위선자라는 시선이 엄청 많았어서 저는 그게 정말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내 잘못이고 내가 의지가 약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검열을 많이 하고 자기 스스로 비하를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리고 지금 제 주변을 보면은 제가 약하고 제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 주변에 신호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을 못하든 고기라는 어떤 지배적인 고기에 대한 어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포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호들을 적절히 차단하고 모른 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의식적으로 거기서 멀어지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절에서 고기 안 먹으시는 분들이 뭐 고기가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보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막 그런 욕망이 좀 덜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불필요한 신호들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채식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신념에 관련된 문제랑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자꾸 내가 부족해, 내가 좀 의지가 약해 라고 자학하기보다는 주변에 지금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통찰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진짜 SNS도 끊어야 되고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다면 많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옛날 같으면 비건 해보시는 거 어때요? 고기 줄여보는 거 어때요? 막 이랬다면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설득을 내가 시키면 좋겠다. 근데 아니면 어쩔 수 없지. 고기를 먹을 자유니까. 근데 약간 영화를 보고 막 계속 제가 찾아보고 할수록 이거는 내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다. 육식은. 진짜 이 공장식 도축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널려있고 우리가 그것도 모른 채로 미디어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만 보여주지 그 생산 과정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전 그 돈 스파이크 씨가 뜯어먹는 그런 이만한 고기라던가 그런 거가 다 그런 현상을 가리는 자극적인 재미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요. 뭔가 끊임없이 각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 그 말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각성을 스스로에게 좀 계속 추구하는 게 그런 외부에 너무 많은 공격과 자극과 신호들이 많아서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갑옷을 계속 둘러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각성이라는 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너무 쪼이고 올가매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자기가 강한 사람이고 자기의 중심이 잘 잡혀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걸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오늘 인간 사례도 몇 개 가져왔잖아요. 인간과 인간? 근데 그 이유가 오늘 얘기한 건 다 인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왜냐면 더 약하다는 이유로, 더 무식하다는 이유로 공격받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소수자들이 되게 그렇듯이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 보면 안 보려고 막 노력하고 막 찾아보려는 노력 안 하면 진짜 없는 사람이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뭐 장애인도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없으니까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 인권 생각해줄 필요 없고 이런데 우리가 찾아보는 노력마저 안 하면 그냥 현상 보고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라는 거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거를 비건뿐만 아니라 되게 넓게 인권과 환경권을 같이 포용해서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뭔가 첨언 끝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저 도미니언 저랑 봐야 돼요. 다들 10분 이상 보고 가세요. 도미니언? 네. 우리가 너무 쉽게 멀어지고 쉽게 연민해서 끝나버리는 청각장애인 얘기하시는 거 할 건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당사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뭐 제가 외국 안 살아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장애인 인권 감수성이 더 높고 그런 편의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게 어떤 교육의 측면에서 너희들도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 통계나 어떤 자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보여준다고 들었어요. 교과서 같은 데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감각이 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연대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약자들을 보면 같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돼 있는 건 나와도 연관이 있어 라는 감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그 어떤 고통을 생생하게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 불안, 걱정, 또 그런 어떤 각성을 촉구하는 되게 훌륭한 장치가 될 수 있고 그건 어떤 사회적인 노력이나 우리 끊임없는 관심으로 조금씩은 더 많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좀 여러 층위에서의 노력이 있다면 그래도 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조금 더 희망적인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다음 질문 있어요. 네. 말 못한 게 있다면 책임에 대해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채식을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회에 책임이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왜 동물들이 살처분 당하지? 왜 저렇게 죽지? 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다 육식을 택했기 때문에 걔네가 죽는 거지. 솔직히 우리한테 고기 한번 먹을 때마다 돼지머리에 총수라고 하면 총 쏠 사람 누가 있겠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좀 느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도미니언 한 몇 분 보는 거예요? 아니 2시간짜리인데 이걸 다 보진 못하고 저는 되게 안 끊고 다 보길 추천하고요. 2시간. 링크 보내주세요. 보면 안 돼요. 오늘요? 아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중간만 보는 부분 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얘기했던 게 그 이야기의 가치보다 우선돼야 하는 게 수용자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그 다글이 이야기했던 게 마음에 걸려요. 근데 그게 수용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그 택시기사분의 이야기 그 이야기 자체로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수용자인 저의 이야기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변명을 하자면 예. 사실 혼자 있으면 보기 좀 싫거든요. 혼자 있으면 좀 불편하고 피 나오는 거 싫고 진짜 막 역겹단 말이에요 중간에. 근데 약간 같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진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좀 그러시니까 저랑 봐주겠다는 약속을 한번 해주시면 예. 링크를 서약을 보내. 받아야 돼요. 네, 진짜 예.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네?
네, 링크 보내드릴게요. DOMR. 그게 제 생각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네. 가끔 부모님이 이제 한약 같은 거 주시잖아요. 하드신 한약.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몸에 좋은 거죠. 부모님도 저를 생각해서 주시는 거고. 근데 그걸 어머니께서 저에게 억지로 먹일 때, 어릴 때 저는 그걸 폭력의 일종이라고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좋은 거죠. 그리고 한약이 몸에 좋은 거죠. 네. 그거는 진실이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먹기 싫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제가 먹임을 당한 거죠. 일종의 이렇게 먹임을 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일종의 폭력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같이 보진 않을게요. 저는 네. 생각은 아니고 저는 정말 피를 보면 힘든 건 맞아요. 아까도 순간 힘들었는데 그 힘듦이 눈앞에 너무 그려져서 생생하게 그려져서 힘든 것도 맞아요. 근데 정말 제가 집에서 혼자 볼 자신이 정말 없기는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제 일이 피가 나오진 않았었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고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봤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뮤지컬 배우의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출혈이 너무 심해서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듣고 제가 밥 먹으면서 채널 돌리면서 봤는데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눈앞에 그려져서. 근데 제가 몇 번 이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죽지 않고 괜찮아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저는 같이 있을 때 마주하고 싶기도 해요. 집에서는 제가 근데 약간 그 정도로 두려워하시는지 몰랐는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TSD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피가 정말 많이 나오고 되게 적나라한 그런 다큐멘터리. 그쵸. 왜냐면 그냥 도살장 자체를 들어가서 찍은 거니까 물론 알아야 될 진실이긴 하지만 저도 그 페타라고 그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독자 수가 꽤 많아요. 50만 명이 넘는데 되게 그 약간 유출된 영상 같은 그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유출된 영상 같은 거를 짧게 러프하게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데 가끔 거기 가서 보면은 이게 너무 잔인해가지고 보통 몰래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종종 들어가 보게 되지 막 자주 들어가 보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나라함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모자이크도 안 되죠. 그쵸. 이건 그냥 다큐멘터리라서 그래서 그냥 보실지 안 보실지는 그럼 선택으로 남겨두고 다른 분들은 보세요. 책이라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책은 그러면 제가 신청해가지고 받은 책이 있거든요.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되게 잘 읽혀요. 그래도 그 책을 제가 다 읽고 빌려드릴게요. 저희 공금으로 산 그거거든요. 청년참. 그런 책이 되게 많아요. 뭐 동물농장이라던가 조지 오웰 맞죠? 조지 오웰? 네, 여튼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안 보실 수 있으니까 대충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가스를 넣어서 죽이는 신도 나오고, 그러니까 옥자에 나온 게 진짜 한 5,000배 완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니까 보통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식탁이 온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 닭을 낳으면 수컷이란 이유로 알을 못 낳아서 그냥 바로 태어나자마자 갈린단 말이에요. 분쇄기에. 그러기도 하고, 돼지들은 우리가 먹는 돼지들 있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서로 물고 뜯지 않게 꼬리 자르고 이빨도 잘라요. 물지 말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키워지고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돼지 평균 수명이 10에서 12년인데 우리 앞에 오는 거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닭고기도 KFC 닭 할인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다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만들어진 친구들이라 나중에는 자기 몸에 무게를 못 견뎌가지고 항생제 약 때문에도 막 그렇고 거의 90% 이상이 잘 걷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데, 그냥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용기가 나시면 보시는 것을 추천한다. 보면 좀 다르니까. 네. 그래서 저 그러면 이 영상을 그래도 영화로 시작했으니까 영화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거 공유가 되나 근데? 화면 공유가? 마지막 질문 하나. 네. 왜 먹은 거예요? 남았으니까 먹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왜 먹었을까? 그러니까 왜 그 자리에서 비건 버거를 먹었을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봉준호가 그걸 먹을, 비건 버거는 솔직히 찾아야 먹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있는 버거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봉준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비건 버거를 먹게 됐을까? 였어요. 그러니까 왜 반쯤 남은 비건 버거? 그냥 대사에서 착안해놨어. 그러니까 반 먹고 드신 거예요. 뭐 심오한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밥만 먹었다는 게 뭐지? 되는데요? 지금? 네. 미러링. 저거 전체 화면으로 해서 So much gratitude right now. 그 보내드릴 영상에 호아킨 피닉스라는 조커 연기하신 배우가 그 보내드릴 영상에 그 나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비건이시래요. God, I'm full of so much gratitude right now. And I do not feel elevated above any of my fellow nominees or anyone in this room because we share the same love, the love of film. And this form of expression has given me the most extraordinary life. I don't know what I'd be without it. But I think the greatest gift that it's given me, and many of us in this room, is the opportunity to use our voice for the voiceless.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some of the distressing issues that we are facing collectively. And I think at times we feel, or we're made to feel, that we champion different causes. But for me, I see commonality. I think whether we're talking about gender inequality or racism or queer rights or indigenous rights or animal rights, we're talking about the fight against injustice. We're talking about the fight against the belief that one nation, one people, one race, one gender, or one species has the right to dominate, control, and use and exploit another with impunity. I think that we've become very disconnected from the natural world, and many of us, what we're guilty of is an egocentric worldview, the belief that we're the center of the universe. We go into the natural world and we plunder it for its resources. We feel entitled to artificially inseminate a cow, and when she gives birth, we steal her baby, even though her cries of anguish are unmistakable. And then we take her milk that's intended for a calf, and we put it in our coffee and our cereal. And I think we fear the idea of personal change because we think that we have to sacrifice something to give something up. But human beings at our best are so inventive and creative and ingenious. We can create, develop, and implement systems of change that are beneficial to all sentient beings and to the environment. Now, I've been a scoundrel in my life. I've been selfish. I've been cruel at times, hard to work with, and ungrateful. But so many of you in this room have given me a second chance. And I think that's when we're at our best, when we support each other, not when we cancel each other out for past mistakes, but when we help each other to grow, when we educate each other, when we guide each other towards redemption. That is the best of humanity. I want to, when he was 17, my brother wrote this lyric. He said, "Run to the rescue with love, and peace will follow." Thank you. 공 좋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어. 네. 호아킨 피닉스가 히피 출신.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운동들이. 몰랐어. 그래서 저는 이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호아킨 피닉스요? 네. 하나 지어드릴까요? 피닉스. 네, 하여튼 그래서 참고를 하자면 이거는 봉준호가 옥자를 처음 상상할 때 그린 아트래요, 본인이.
이런 생명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아니야. 상상해서 그린 거라서 가져왔고, 전 그 명언 중에 하나가, 본인이 하신 건 아닌데 카프카 선생님이 하신 건가? 얼어붙은 파도를 깨는 도끼라고 하셨잖아요, 네. 책이. 그래서 제가 나름 저번 스터디에 못한 거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그래서 얼어붙은 각자의 파도에 금이라도 냈으면 좋겠다 오늘. 그래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짧게 합시다.